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은 어제에 이어 MBC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대란으로 추석을 기점으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 반박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89%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당장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을 걱정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려된다는 응답은 89%, 우려되지 않는다는 10%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우려된다 54%, 우려되는 편이다 34%, 우려되지 않는 편이다 8%,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는 2%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우려된다는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우려되지 않는다는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책임 50%, 의료계 책임 45%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에서 62%가 의료계 책임으로 돌린 반면 광주 전라 응답자의 65%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1,509명 증원을 재검토할지 그대로 할지 물었습니다.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55%로 계획대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40%보다 많았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야 한다 34%, 대통령과 단합해야 한다가 13%였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MBC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론 물가 안정을 꼽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와 민생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26%, 잘 못하고 있다가 70%로 부정적 평가가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았고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또 이념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응답자 중 74%가 경제 민생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물었더니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 관련 정책이 57%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9%, 부동산 관련 정책이 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48%, 집값이 오를 것이다가 25%, 내릴 것이다가 12%로 평가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청년은 천천히, 중장년은 빠르게 인상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부정적 51%, 긍정적 40%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반대한다는 응답이 52%,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1.6%,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일평균 7,900여 곳에 달하는 병원이 문을 연다며 지도 앱을 통해 안내에 나섰는데요. 응급실의 경우 24시간 문을 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료에 제한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확인 뒤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성 기자가 전합니다. 네이버 지도 앱,
응급진료를 누르니 주변에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카카오맵 역시 명절 진료와 응급진료 탭을 신설해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 다만 연휴 첫날인 오늘 27,766개소가 몰려있고 추석 당일엔 1,785개소만 문을 엽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응급실은 407개소입니다. 어플 등을 통해 안내된 병원에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과연 그럴까? 24시간 문을 연다고 안내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종합 상황판엔 전문의 1인 진료로 119, 전원 이송 전 수용 여부 확인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역시 1인 근무로 사전 협의되지 않은 119 또는 전원 수용 불가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정부가 발표한 14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도 119 구급대원은 문의 후 이송 부탁한다. 24개월 미만 진료 불가라고 적어놨습니다. 충남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오전엔 연휴 동안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 수용 불가라고 올려놨다. 진료 안 하냐는 문의를 하자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상황판에 차마 써놓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진료 제한 현실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뇌혈관 수술 불가, 심장 수술 불가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지 신경 쓰고 있어요. 관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진료 제한이 있더라도 전국 모든 병원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이송 체계로 연휴 중 응급실 이용엔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119 신고일 텐데요. 어제 저녁 서울 119 신고 전화가 한때 먹통이 됐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접수조차 안 되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비상시 작동을 하게끔 돼 있던 이중화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119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 27분입니다. 이후 19분 동안 신고 전화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걸려온 신고 전화는 모두 129건.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45분이 걸렸는데 서울 소방본부는 긴급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협조를 얻어 119 신고가 안 되면 112에 신고를 바란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서울시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단 1분도 저희가 출동 이런 거에 누수가 없도록 일단은 112에 신고를 해주면 112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119 신고 전화가 먹통이 된 원인은 네트워크 분배기 이상이었습니다. 통상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신고자 위치 정보와 함께 관할 소방서로 구조, 구급 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제는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 분배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결과 기존의 분배기가 고장났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도 있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은 올해 1월 새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꺼져서 전원이 나갔거나 그러면은 다른 기기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호는 계속 들어오는데 멈춘 상태인 거예요. 원래는 넘어가야죠. 결국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을 했고 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은 수기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옛날 전화기 받듯이 1대1로 전화를 받아서 어디 이제 서울시 서초구에요 하면 이제 적어서 출동을 보내야죠. 119 신고가 먹통이 됐을 때 경찰 112 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경찰에서는 소방의 업무를 제대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측은 네트워크 분배기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발견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직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고향길에 올랐던 승객들이 크게 다쳤고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민지 기자입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한쪽에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석 쪽이 심하게 부서졌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버스 안에 있던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남해 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이 크게 다쳤고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하루 넘게 연락을 받지 않자 딸이 찾아와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아침에 앰뷸런스 그래서 이제 내다보니까 누가 환자가 있는가 싶었지.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를 확보한 뒤 여성의 지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서산에서는 낚시하러 가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차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졌고 아들인 50대 운전자와 10대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